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PT 여짬미입니다. 반갑습니다. 2026년 8월인데 되게 중요한 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프로모션도 있지도 않지만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원하시는 목표점을 진짜 손에 쥘 수 있는, 아무도 준비하지 않을 때, 더 큰 결과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인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귀한 인연이 되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렌디피티 PM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고요. 저라는 사람이 왜 이제 PM을 선택했고, 또 PM이 여러분들께 혹시 초대되어 오신 분들 계시다면, 또는 아직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결단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왜 제대로 한번 해볼 만한 옵션인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2024년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신중하게 검토했을 그때처럼 누군가의 지금은 너무나 또 고민이 될 수 있는 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에 저와 같은 딱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강의를 나눠드리고 싶고, 그만큼 제가 검토했던 모든 자료들을 또 진심으로 내어드릴 거거든요. 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시작하면요. 되게 안 어울리는 전공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한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래봬도 어릴 때부터 동양 철학을 너무 좋아했었고, 어, 서울 소재 이제 학교 중에서 이제 몇 개 있지 않은 학과인데 이 전공을 선택했던 거는 20살짜리의 머리로도 좀 현실 감각이 있었는지 그 직업이나 생계를 좀 미리부터 고민을 했었어요. 어, 실용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배우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고 1세대 교수님들의 은퇴 시점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사실상 이 학문이 쓰일 일은 고전을 번역한다거나 다시 이제 환수되어 올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손가락만 있으면 할 수 있겠네? 애기 낳아도 할 수 있겠네? 수요가 있는데 왜 아무도 안 하지?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이 자리에서 그래도 합이라고 하는 그 교수의 위치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스타트를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졸업반이 되고 나니까 진로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됐고, 이 분야에서 최소 학력이 이제 석사, 대학원, 박사, 또 이제 이 전공은 사설 번역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그 교육기관을 또 수료를 해야 돼서 적어도 10년 이상은 사비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빠도 이제 외벌이로 38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셨고, 그냥 내 식구를 이제 혼자서 먹여 살렸으니까 저는 20살 때부터 학자금 대출이 다 제 이름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비를 들여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좀 알게 됐었고, 그 당시 알고 있었던 진로의 전부가 그냥 저에게는 취업이었거든요. 근데 입사를 한 대기업 입사한 선배님들 그리고 좀 창업을 해가지고 연봉은 막 빠르게 오르긴 하는데 20대에도 막 몸이 막 갈려가지고 건강을 잃어가는 심각하게 잃어가는 모습을 보고 시간을 또 너무 자유롭지 않게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원하는 거는 돈보다는 시간과 자유구나라는 걸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도 저녁도 주말도 없는 삶 대신 저녁이라도 확보된 삶을 위해서 안정적이라고 하는 공무원을 선택해서 2018년 3월부터 7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2018년 3월부터 7년간 일을 했었고, 인천, 여기 아마 미추홀구 소재분들 많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작해서 이제 하객동에서 등본, 초본 떼는 거부터 출생신고, 사망신고부터, 그런 민원행정, 그리고 뭐 가구에 쓰레기 버릴 때, 이제 가구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 뭐 스티커를 붙여서 발급할 때 접수 시스템을 뭐 바꾼다거나 하는 일, 그리고 지역에 이제 문화관광, 홍보하는 일을 해서 지금 되게 유명한 유튜버들이신데 그분들의 초창기에 함께 하면서 이제 제가 일했던 지역구를 홍보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좀 지루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좀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되는 일, 새로운 제도들 기획하고 또 방송 출연, 라디오 출연도 하면서 재미있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퇴사를 하고 PM 비즈니스에 몰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PM을 선택할 당시에 저의 현실은 신혼부부인데 이제 부부가 같이 공무원이었어요.
맞벌이 신혼부부이기는 한데 저희가 둘 다 아무것도 갚지 않은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서로 합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고정 수입은 정해져 있고 고정 지출을 쫙쫙 적어보니까 학자금 대출에 자동차 할부에 전세 이자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그냥 한 사람 월급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계획이 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3년 이상 이제 임신도 이루게 됐었거든요. 그런 기간 동안에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절약해보는 거. 아낄 수 있는 건 아껴보자. 그리고 무언가 팔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도했던 것들을 좀 적어놨는데, 여러분 혹시 절약을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저는, 남편이랑 저랑 그 당시에 월급이 합치면 500이었는데, 그냥 500을 다 저축했거든요. 네. 쓰고 싶으면은 다 다시 벌어서 다 새로 벌어서 다 쓰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쓸 거면은 벌어서 쓰자.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팔아치우면서 미니멀 라이프, 그리고 고정 지출의 이제 절반이었던 그 부채들을 계속 갚아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랑 남편은 제가 공시생일 때, 남편은 경찰 이제 초임 때 만나가지고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남편은 이제 저랑 결혼도 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서 그때부터 투자 공부를 좀 시작했어요. 어느덧 그게 10년이 넘어갔는데 성향이 너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어떤 투자를 할 때 건강한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요행을 바라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수익률로 돌아오고 안정적인 배당 소득으로도 저희는 아껴 사니까 배당 소득으로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 됐는데 그럼에도 이제 투자라는 거는 시장의 변동성도 있고 위아래로 너무 이제 내 컨트롤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온전한 자유를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던 와중에 저한테는 아이가 태어났고 그 30년 이상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감히 표현이 되지 않는 그 처음 겪어보는 감정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행복하기만 하고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제가, 어, 내 마음속에 불안이 막 끼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직을 하면 어떻게 얘를 보지? 복직을 하고 이제 들어오는 돈으로 얘를 어떻게 키우지? 그 걱정들이 육아를 하는 도중에 자꾸 담겨 있는 것들을 그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 신생아가 뭐 누워 있지만 지금은 딸이 4살이거든요. 지금은 누워만 있는 아이지만 얘가 어느 순간 걸어 다닐 텐데, 뛰어다닐 텐데, 말을 할 텐데, 원하는 걸 말할 텐데, 그러면 아이의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어떨지 생각을 해보니까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선명했는데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니까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아기 태어나자마자 빠르게 일단은 몸을 회복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산후 뭐 저는 돈 들여서 마사지 이런 거는 거의 안 했고 운동으로 거의 회복했거든요. 그리고 복직을 하지 말아야겠다. 복직해서 사실 답이 안 나오니까 새로 할 수 있는 모든 도전들을 많이 했었어요. 기회가 되는 대로. 어, 남들은 사실은 너가 뭐가 부족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돌아갔을 때 미래가 사실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좀 알아봤어야 했거든요. 어, 다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살아도 잘못된 삶은 아니지만 뭔가 마음속에 뭐 육아도 육아고 아이를 위해서도 있지만 나 스스로에게도 뭔가 내 인생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 이대로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 film 선택 이전의 삶에서도 어차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그곳에서의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이제 복직을 하게 되면은 정년까지 30년 동안 일을 해야 되고 내 책상의 자리, 직급의 자리, 어, 월급의 크기, 퇴직 이후의 연금액까지 다 확실하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을지도 뻔히 보였어요. 퇴근 후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주말에 시간 보내고,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해봤을 때 저는, 어, 내가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시간에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게 갑갑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친구들, 여전히 일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저녁 시간에도, 주말 시간에도 온전히 가족에게 또는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한계나 소득의 한계 이런 걸 떠나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제가 살고 싶은 모습이 아니었고,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래를 상상했을 때 행복하고 설레지가 않았어요. 어, 그래서 저는 최소한으로 원했던 거는 이제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조금 더 노력을 해본다면, 욕심을 내본다면은, 평생 하고 싶은 업으로 선택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려는 욕심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네, 그리고 조금만 또 욕심을 내보면은, 평생 함께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와중에, 재정이라는 게 내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욕심이 끝이 없어요. 가능하다면 어릴 적 꿈만 꿨던 그 일들을 현실적으로 다시 이룰 수 있게 된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 정도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저는, 제가 바라는 이런 삶을 이전에 가졌던 도구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남은 내 인생의 목적과 꿈을 이루어줄 도구가 PM이라는 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전의 도구를 포기하고 선택한 건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더 나은 걸 찾지 못했어요. PM이라는 게 저희한테 그리고 여러분께도 똑같은 선물을 또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직장 다녀본 분 계실까요? 네, 직장, 다녔습니다. 직장 다녀보신 분 계시면 또 직장인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해도 된다고 하면 어떠세요? 너무, 너무 좋죠. 네. 2시간, 근데 1시간 늦게 출근했는데 이제 2시간 일찍 퇴근해도 된다고 하면 또 어떠세요? 대박이다. 네,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1시간만 있어도 너무 좋았는데, 점심 먹고 나오라고 하고 또 순간순간 이제 뭐 근무 시간이 줄어들다가 이제 아예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나와 내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상상만 해도 사실 너무 행복하잖아요. 음, 직장인 분들은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연차를 쓴다거나, 뭐 휴직 기간이 있다거나, 요새는 이제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젊은 부모들은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유연 근무 같은 것도 있고, 또 교직원 분들은 방학도 있고. 근데 그 시간을 작게나마 경험해보고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알기 때문에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내가 일하는 시간이랑 소득이랑 상관이 없어진다면, 우리 30분만 일찍 퇴근해도 된다, 뭐라고 하죠? 시, 종무식 날, 마지막 날, 이런 날도 일찍 먹고 그냥 퇴근하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그럼 일찍 퇴근하면 뭐 하지? 막 휴가 올리는 그 순간부터 그 30분, 1시간을 알차게 쓰고 싶어서 계획을 하게 되잖아요. 네, 진짜로 그게 무언가를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자유라고 부르고 모두가 자유를 진짜 그 30분만 생겨도 행복해하는 존재. 우리는 진짜 그 약간의 자유만 생겨도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들인데 이 조금의 자유가 그냥 평생의 자유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이 일은 정말 알아볼 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을 위해서 저도 이제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됐고, 제일 먼저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어서 PM을 하게 된 거거든요. 어, 다른 일들도 너무너무 많지만, 저한테 느껴졌던 PM의 매력은 전 돈 진짜 절약한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사실은 두 사람 오토시 비용 30만 원은 좀 부담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왜냐면 한 달에 외식비를 3만 원도 안 썼어요. 아예 외식 어플이 없었고 집에, 핸드폰 자체에. 정말 좀 극단적인 절약을 했어요. 제 예전 강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아예 안 쓰고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그 돈을 쓴다고 했을 때 날아가지 않는 소비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느낀 PM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매력이었거든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고 또 제품도 물론 충분히 탁월했고 통장이 이제 통장이 되지 않는 소비를 하게 해준다라고
근데 저희 여러분, 호스트님 너무 대답 잘해 주셔가지고 질문 하나 더 할 건데, 어, 우리는 대부분 어디엔가 소비를 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소비를 하는 장소. 내가 돈을 쓰게 되는 장소. 돈을 쓰게 되는 장소, 홈쇼핑, 힌트는, 비슷해요. 자정쯤에 저는 침대에서 제일 많이 쓰거든요. 홈쇼핑, 홈쇼핑. 소파에서, 침대에서. 예, 요새는 핸드폰으로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결제해 가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배송 와보면은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필요한 물건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PM 사업은 내가 진짜 필요한 곳에 소비를 했고, 그 소비했던 좋은 경험을 공유를 하면은 돈이 벌리는 구조더라고요. 제가 침대에서 돈을 진짜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침대에서 돈을 쓰던 제가 침대에서 자고 있어도 돈이 벌리는 권리소득의 형태를 또 띠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이 권리소득은 월세나 인세나 건물이 있으신 분들은 자산소득, 그리고 노래를 잘 만들었으면 저작권료,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 두 가지, 나처럼 현명하게 소비를 하고 싶은 프로슈머가 되고 싶은 사람들, 권리소득을 얻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레버리지, 지렛대의 원리로 나는 단 1시간을 일했는데도 10시간의 결과가 소득으로 돌아오는 확장이라고 하는 그 매력이 있는 일이었어요. 저도 그랬고, 대부분도 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보고 처음에는 PM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PM 사업은 사실 진짜 보상을 이해하고 나면 초반부터 돈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돈 이외의 것들이 더 많이 변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이 벌리고, 그 다음에 돈 버는데 시간을 쓰는 게 이제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시간도 벌리고, 그러면 제가 너무 원했던 그 자유는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따라오게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만 가지고 있는 일의 매력이 프로슈머가 될 수 있는 일, 또 권리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 레버리지를 통한 확장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다단계라서 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다단계라는 표현은 한국에서는 법적인 용어거든요. 이제 법안이 개정되어 있다라는 거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네. 법의 테두리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유통 모델인지 어느 회사나 확인을 하셔야 되고, PM은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회사예요. 어, 사실 다단계라고 듣는 순간 저는 이제 제 입으로 말을 잘하고 다니는데, 그 제 입에서 먼저 다단계라는 단어를 꺼내는 게 상대방들에게는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느껴지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던데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하라고 하는데 찬미 사장님은 왜 다단계라고 하시지? 라고 하는데, 저는 단단계였으면 절대 안 할 일이었어요. 여러 단계로 주는 다단계이기 때문에 전 선택한 일이에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이스토리 풀어가거든요. 저에게는 진짜 기회였어요. 그리고 모두가 싫어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라는 그 원리도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선택한 이 회사의 유통 방식은 좋은 제품이 판매되는 과정 중에 단계별로 조직이 생기고 그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만큼 보상을 여러 단계로 주기 때문에 멀티레벨, 다단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진짜 많이 아시겠지만 선진국에서는 진짜 가장 거부들, 가장 안목 있는 사람들, 가장 정보력이 좋으신 분들, 자산가분들이 제일 먼저 이 일을 비즈니스로 하고 계시기도 하고 추천도 하잖아요. 베스트셀러도 있고, 뭐, 방송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이야기한 인터뷰들도 너무 많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이 한국에서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가치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또 젊은 사람들, 저희가 36인데 30대, 뭐 40대, 그냥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셔야 하거나 경제 생활을 하는 사회 일선에 있는 분들이 이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지는 않는구나, 많이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라는 부분에서 더 블루오션으로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바닥에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에 똥이 묻어 있으면 안 주우실 거예요? 주어요. 바로 죽죠. 예, 당연히 씻으면 죽죠. 되지.
맞지, 씻으면 되지. 네, 저는 그게 다이아몬드라는 확신만 있으면 당장 주워서 묻은 거 닦아내고 반짝이게 만들 거거든요. 저에게 PM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내가 그럼 닦아서 반짝이게 만들어야지. 아무도 내가 선택한 이 일을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지. 이 산업의 문화까지도 바꿔내야지라는 생각으로 좀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칸에 써 있는 사업. 사업이라서 저는 선택을 한 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동네 교촌치킨 이제 매장에 가서도 사장님 후라이드 한 마리 주세요. 사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교촌치킨 본사 대표님도 사장님이시잖아요. 근데 다른 점은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했냐.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노동하지 않아도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소득을 벌 수 있는 사업 구조인가? 라는 걸 따져봤을 때 이제 PM이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소득이 들어오는 형태라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PM이 자산이기 때문에 합니다. 자산. 아까도 잠시 얘기를 드렸는데 자산은 잠시 점유하고 있는 거 말고 소유하는 것이라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내 거. 부동산으로 치면은 이제 한 아파트에 누구나 살 수는 있지만 세입자로 월세를 내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 건물주로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입장이 자산을 소유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PM이라고 하는 온라인 건물은 집안을 잘 다지고 기둥을 세워서 1층을 잘 세워주면은 2층, 3층, 4층. 그리고 옆칸도 계속, 자가 증식하는 진짜 신기한 건물이거든요. 제가 이 자산을 이제 만들려고 했을 때, 가지고 싶을 때, 밖에서 내가 자산을 목돈을 들여서 당장 가질 수는 없지만, 검토를 했을 때 저에게는 자산으로서의 손실 부담이 좀 없었어야 해요. 실패의 대가는 적고 노력의 대가는 큰 사업인지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검토했었거든요. 내가 먹을 한 달 영양제 구독 비용 10만 원대가 손실이라고 치면은 지출의 전부인 거죠. 사실 제품을 또 저렴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로 보기도 애매하긴 하지만 마이너스 금액으로만 본다면 마지막 내려갈 수 있는 하한선의 구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예상이 된다라는 게 너무 안정적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숨통 트이는 상황인지 잘 아실 거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그 지출, 마이너스들이 너무 사람을 막 쪼여오게 하잖아요. 그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건데, 알고 있는 마이너스라면 저는 너무 괜찮은 거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수입의 상한선은 꿈꾸는 만큼, 배우는 만큼, 행동하는 만큼 한계가 없다는 것에서부터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도성이 그게 또 따로 따라오더라고요, 저한테는. PM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입에 한계가 있다라는 게 되게 참 힘이 빠지잖아요. 약속된 연봉, 약속된 월급만 받는다거나, 기술이 좀 좋으신 분들은 이제 정해진 시급을 일당을 많이 받는데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더라도 시간당 시급이 높으신 분들도 잠을 안 자고 일해도 곱하기 24시간밖에 못 하잖아요. 그게 최선인데 그걸 넘어버리는 일이 PM이라는 게 또 잠을 안 자고 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는 그런 부분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예, 예. 네. PM을 제외한 주변에서 이제 억대 연봉 버시는 분들 주변에 한번 계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삶, 일상 자체를 들여다봤을 때 정말 시간의 자유가 있는지, 그분이 자리를 비워도 문제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데 이제 PM은 저를 포함해서 상위 5% 정도의 이제 PT직급 이상이신 분들을 봤을 때 달성 기간, 그리고 유지 상태, 진짜 라이프 스타일, 겉으로만 PT, 다른 타사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저도 1년 만에 딱 PT가 됐지만 저 스스로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 달라졌거든요. 2년 전에 제 삶이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진짜 달라진 게 맞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가지고, 1,000만 원이라는 그 소득이 누군가한테는 적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같은 1,000만 원이어도 소득의 그 질, 소득을 받는 출처, 그 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시간과 노동력인지 시스템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도 달라지고 생각의 질도 진짜 완전히 진다라는 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분들의 다 업라인 후원자들까지 다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을 그렇게 벌게 되는데 우선순위에 돈이 아닌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들도 또 알게 되실 것 같아서 정말 잘 소통해보시고 이 PM 비즈니스 제대로 몰입해봐야겠다 결단하는 시간 한번 가지셔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PM 검토했을 때 이제 알아봐야 하는 것들이 이제 회사 제품 보상이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삶을 먼저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삶에 데려다 줄 도구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게 되었다면은,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PM을 선택할 만한 PM이라는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제품은 탁월한지, 보상은 괜찮은지, 내가 정말 실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했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그 라이프를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다면 그 지속과 안정을 나한테 제공해줄 공무원 연금보다도 더 괜찮은 가치를 가졌는지를 봐야 했는데 제가 실제로 검토했던 기준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회사는 일단 역사가 있는지 한 세대 최소 30년이라는 시간은 흘러갔는지 그리고 신용 등급은 괜찮은지 윤리적인 회사인지 경영자의 리더십은 어떤지, 성장을 멈추었는지,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멈춰 있으면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 회사한테는 역사일지 몰라도. 현재 성장 중이어서 그 성장 중인 회사의 등에, 달리고 있는 회사의 등에 내가 올라타기만 하면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진짜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지, 현재 나에게도. 그것도 봤었고, 제품 같은 경우는, 어, 대중성. 너무너무 다들 요새 얘기도 많이 하는, 웰니스. 저는 뷰티 지금 뷰티 앤 웰니스 기업이긴 하지만, PM도, 그리고 뷰티 라인 너무 잘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어, 겉으로 보이는 거가 아니라 그거. 내면의 것들을 좀 세포를 채울 수 있는지, 보이지 않는 부분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지, 어, 봤었고, 또 재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혁신적인지. 저희 앞서 4단계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법 다단계 중에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 중에 옥장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옥장판이 진짜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백만 원 주고 그거를 재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으로, 사업 아이템으로서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였거든요. 매달 살 수는 없잖아요. 그 1,000만 원짜리를. 재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가심비가 있고 혁신적인지, 진짜 또 사고 싶다,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괜찮은 제품인지,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걸 또 취급하다 보니까 정말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었고,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함정이 있진 않은지, 좀 이래봬도 좀 의심도 많고 보수적인 성향이어가지고, 이렇게 주면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서 회사가 가져가겠지. 여전히 저는 리스크가 있으면 짐 싸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함정이 있지 않은지, 창립 이후에 보상이 바뀌진 않았는지, 또 나는 어디서든 잘할 거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인 건지, 그리고 심플한지, 어,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복제될 수 있는 구조인지. 왜냐면 레버리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나도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진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림으로만, 글로만 존재하는 보상이 아니라 진짜 그 보상을 받아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2년 전에 제가 사업 시작했을 때 블로그에 써놨던 그 자료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매년 이 연간 얼마를 버시는 분들의 인원수들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 2024년에 이제 제가 조인할 당시에 제가 일일이 그 회사 검색, 연도 검색해가지고 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블로그에 작성을 해놨었는데, 어, 상위 4개 회사를 그 당시에 봤었어요. 그래서 아메이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칸에서 2018년, 최근 5년 자료를 살펴봤을 때 2018년에 이게 억대 연봉 이상자들의 수치거든요. 5년 전보다 지금 억대 연봉의 인원이 100명 가까이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애터미 같은 경우도 줄어들어 있고요. 뉴스킨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많지 않았던 100명대 인원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100명, 지금 100명도 안 되거든요. 2025년 자료는. PM 같은 경우는 2028년에 역대 연봉자 딱 두 명으로 시작한 일이 두 배가 아니라 16배가 늘었죠. 바로 다음 달에. 그 다음에, 다음 해, 그 다음에 거의 세 배가 늘었고. 지금 어쨌든 5년 동안 100배 가까이가 성장한 억대 연봉자의 그 성장률이 이렇게나 높아졌다라는 거에서 저는 심장이 되게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삼성이 있고 아이폰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아이폰이 처음에 이제 애플 코리아 판권을 이제 준다라고 누가 가져갈래? 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다들 기회만 있다면 너도 나도 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누군가는 아무리 기회를 준다고 해도 아니야, 관심 없어, 너나 해 라고 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나에게 이 판권이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이 기회가? 라고 하시는 그 심장 떨리시는 분들이 그 기회를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파트너들한테도 되게 자주 하는 말인데 마음을 먹는 것도 나의 선택이라고. 대신 누가 먹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은 나만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어, 어떤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다면은 검토를 하고 선택을 하는 부분,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운동한다라고 하면 너무 어렵고 거창하지만 운동화를 신는 그 작은 약속을 나랑 자꾸 지키면은 또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런 작은 마음 먹는 일들 평소에도 좀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PM이 저한테 그런 기회들도 많이 선물해 줬어요. 조금 오늘은 제품에 대해서만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진짜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했던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었는지 다른 사람이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괜찮은 제품이었는지 비밀이 진짜 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비밀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30대도 막 영양제에 니즈가 막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도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진짜 비밀이 제품력이었어요. 보상도 보상이었지만. 제가 물론 보상 때문에 선택한 일이긴 했지만, 진짜 내가 손에 쥐고 달릴 사업 아이템이 현존하는 시장에서 미래에 나올 또 어떤 제품이랑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독보적이어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웰리스라고 하는 그 기반 안에서 이 옆에 이제 왼쪽에 써 있는 마크들은 아직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AI 하나씩 하나씩 한번 입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독일 의약품 GMP라고 하는 건 어떤 가치가 있어? TUV 슈즈라고 하는 건 어떤 가치야? 어떻게 하면은 이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어? 하나하나 따내면 그 진짜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 중에 단 하나만 있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마크들이라는 걸 다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웰리스라는 분야에서 이게 사업 아이템으로 오래 가져가려면 대중성, 혁신성, 전문성, 안정성 있어야 되는데 대중적인 것도 저는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미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PM 제품이었고 나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시장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지 새우깡, 초코파이, 신라면 수준으로 꾸준히 사랑받을 만한 제품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PM은 93년에 설립되어서 지금 가장 많이 섭취하는 저도 지금도 먹고 있는데 액티바이즈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3종이 1996년에 출시가 됐어요. 회사가 30년이 넘었을 뿐만이 아니라 제품도 30년 넘게 사랑받았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신뢰를 줬어요. 그냥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그리고 이 회사가 이미 30년 넘게 사랑받아온 이 제품을 계속 맛도 더 좋게, 흡수율도 더 좋게, 더 효과적이게, 더 마케팅 가능하게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연구해주는 회사라는 거에서도 너무너무 신뢰가 갔었고 그리고 그렇게 대중적인 제품이 진짜 재구매 가능할 정도로 혁신적인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평생 사 먹을 정도인지 PM 사업하는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 말고 진짜 생 소비자여도 제품이 만족스러운지 사업을 제대로 하기 전에 보상을 보고 들어오긴 했지만 뭐 제가 네트워크 쳐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품으로만 근데 막 확장이 되더라고요. IMM이라고 하는 직급까지는 제품으로 확장이 됐어요. 제가 임상이 막 크지 않아도 한두 명한테 전달했던 그 임상에서 그냥 알아서 왜 퍼져나가지라고 신기할 정도로 그 IMM 직급을 그렇게 달성을 했었는데
이때 그 구급 공무원 월급이 이제 대체가 되는 수준을 좀 느끼면서 되게 안심했거든요. 아, 내가 회사 때려쳐도 이거 하나, 이만큼만 이어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IMM 시절에 이제 퇴사를 했던 건데, 이 회사 제품 진짜 믿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 어, 우리나라의 키스트라고 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같은 리스트,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원에서 기술협약을 맺어서 제품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연구진들 안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양 전문가, 건강 전문가, 스포츠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과학자들이 함께 만들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기관, 그 인증들 하나하나가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싼 것만 찾을 사람 말고 그냥 소중한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나의 몸에 제대로 된 걸 넣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수십 년 된 제약회사 포함 유통회사들을 다 제치고 1등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이 1이라는 숫자에서도 좀 촉이 왔었거든요. 1등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잖아요. 저는 2년 전에 진짜 PM이라는 단어를 두 글자를 처음 들었어요. 나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인데 건강기능 수입 액으로 이미 1등이라고? 수십 년 된 회사들 다 제치고 다른 회사들도 나쁜 제품 만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이 만들고 연구진들이 만들고 충분히 좋은 원료를 쓰면서 만든 제품이 있는데 PM 이게 대체 뭐길래 따라잡을 수 있었지? 수요 통계가 그려지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한 가지, 제가 느끼는 한 가지는 진짜 사람들이, 당연히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사실은 건강이 모두의 1순위, 명순위, 욕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다들 새해가 되면 소원을 생각하잖아요. 이런 관광 명소들이나 절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바라는 걸 적어서 작성하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건강이라고 해요. 그 다음이 이제 행복하게 해주세요. 가족 뭐 하게 해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코웨이 정수기 많이 팔아서 영업 1등 하게 해주세요. 써 있는데, 건강 그 다음이라는 거죠. 어떤 고민도 바라는 것도 사실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람은. 우리 엄마 조금만 덜 아팠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 좀 덜 고생했으면 좋겠고, 뭐 살이 2kg만 더 빠졌으면 좋겠고, 이제 피부에 조금만 광이 더 났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저 이제 공무원 때 제일 많이 이제 동기들이랑 했던 거, 연금 복권 당첨되고 싶다. 당첨되면 퇴사를 해도 되니까. 그냥 벗어나고 싶은 그것들,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은 그것들. 똑같잖아요, 사실은. 원하지 않는 걸 생각해야 하는 이 피곤한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 건강한 우리가 가족이나 시간이나 자유, 성장, 이런 것들 갖고 싶은데, 이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라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더라고요. 건강을 한번 잃어보신 분들은 다른 욕구가 아예 없잖아요. 건강만 하기만을 바라잖아요. 그래서 나이랑 상관없이 제 주변에는 좀 20대, 30대에도 만성질환, 중증질환 진단 받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수년, 수개월에 거쳐가지고 자기 몸을 어떻게 고칠지만 정말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데, 어, PM이 이제 저는 이런데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PM이 저에게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입소문 나고, 무너지지 않았고, 매출이 성장했고, 그 와중에 사업을 선택하신 분이 계셨고, 저에게 전달을 했고, 그런 것 때문이어서 모두가 건강이 소원인 사람들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의료 강국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한 보험사, 갈레노스라고 하는 보험사에서는 피트라인 구독자들을 위한 전용 보험 상품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얼마를 PM 오토십을 구독하면 보험료를 얼마를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들도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라는 회사가 진짜 무서운 조직이거든요. 손해 절대 안 보고, 절대 마이너스 감당 못하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 보험회사라는 조직에서, 어,
내 보험 고객이 질병에 진단받아가지고 진단금, 치료비 내주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더 싸게 먹힌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너무 그냥 보험회사가 지출을 감당할 정도로 아프지 않게 해주는 거에 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제품으로 이제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PM을 통해 선물 받은 게 많아서 자랑을 좀 할게요. 소리 들리세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들립니다. 네. Are you ready? Ready, set, go. Are you ready? Get ready. Are you ready? Ready, set, go. 네. 차나 여행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 부부한테는 옵션 같은 거였어요. 어쩌면 또 사치였을 수도 있고 사실 저는 1,000만 원 벌어도 이 BMW 제 돈 주고는 안 살 성향이거든요. 왜냐면 가성비랑 가심비가 솔직히 떨어지기는 해가지고 아직은 이 월급으로. 그런데 PM에서 제공해 주니까 받았고 받아 보니까 또 겪어보고 나니까 이 보상을 또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림의 떡이었던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타는 차. 그냥 저한테는 그런 외제차였는데 이게 일상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전에 타던 차에서의 피로가 갑자기 기억이 나요. 새록새록.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가 더 편안하니까 그 전에 우리가 불편하게 살았구나라는 걸 또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장거리 운전도 피곤하지 않게 다니고 지방 응원도 무리되지 않게. 이게 다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또 여행도 저희한테는 필수는 아니었어요. 남편은 신혼여행 때 여권 처음 만들었을 정도로 여행 경험도 없고 현실적으로 저희 가능하지 않았어요. 지출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신혼여행 이후에 동남아 몇 번 가본 거 말고는 이제 PM에서 보내주는 첫 트립일 이제 남편은 두바이로 가게 됐고 뜬금없이 베트남 다음으로 아랍을 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이랑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제가 처음으로 갔던 WMC 작년 트립이랑 두바이 트립 하나씩 또 보여드릴게요. You better tell me that you love me. Tell me that you need me. Treat me like I'm everything you want and more. Tell me that I'm funny and sexy. 네, 다음. Hey, it's a good day to be. Anybody, if your name is me. Shout it from the rooftop shamelessly. I love her and she loves me. 네, 바로바로 삶이 빠르게 바뀌는 경험들을 선물을 해줘요. 그리고 남편이랑 저랑 많이 했던 말들 다 좋은데 진짜 가장 좋은 건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막 자주 얼굴 보고 얘기하고 또 초기 파트너 사장님들이 PM을 만나고 너무 설레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맨날 이게 웬일이지? 내 인생 무슨 일이지? 이게 가능해? 저희가 이제 수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가장 크게 와닿은 거는 희망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뭘 해보려고 해도 시간도 너무 없고 막 불안하고 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나는 어차피 내 인생 바꿀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포기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PM 사업을 해봐야지 마음 먹고 시스템에 막 딱 조인을 하던 그 초창기에 밤에 리스토레이트를 먹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내 인생 뭐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뭔가 제대로 찾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직업으로도 제공해주지 못할 희망을 내가 이제는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라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회사 제품 보상 부분 다들 검토를 스폰서님이랑 하실 텐데,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거는 팀인 것 같아요, 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평생 도와주는 조력자와 팀이 있다는 사실. 그 PM 코리아 내에서도
웨이메이커 그룹도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면서 많은 분들 돕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타고난 사업가 당연히 아니죠. 진짜 샌님이었잖아요. 공부만 하고 뭐 영어, 뭐 물건 하나도 팔아본 적 없고. 아, 중고로는 뭐 좀 팔아봤어요. 예. 많은 사람들을 한테 이제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나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파트타임으로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어가지고 나머지 부분 회사 확실해, 제품 확실해, 보상 확실해, 팀도 검증이 됐어. 여기서 결과가 난 팀이야. 라고 하면 그 다음은 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음. 나 스스로를 이제 믿고 좀, 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꿈꾸시고 그 원하는 모습대로 살 수 있다라면은 몰입해 주는 걸로 여러분 마음 먹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처음에 강의 제목을 세렌디피티라고 지었었는데 저에게 PM은 결국은 세렌디피티라는 단어가 준비된 행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저한테는 PM을 만나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 내가 겪게 될 일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내가 잘 살고 또 잘 살게 해주는 일. 네. 이 영상 너무너무 좀 의미 있어서 공유 드리고 싶었거든요. 플리트우드. 안타깝습니다. 오, 들어가네요. 10초 안 됐죠? 네. 걸어가던 중에 공이 떨어졌습니다. 아, 살짝 걸려있던 볼이 걸어가던 네. 벌레 한 마리가 가져다 준 91만 달러, 13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100% 운이라고 생각되세요? 네. 선수가 노력 없이 저걸 거저 얻은 걸까요? 아니요. 네. 저 버디샷을 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쳤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다면 있을 수 없는 일. 10cm 이상 떨어져 있었다고 해도 저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어. 토미 플리트우드 선수라고 진짜 이분 불운의 선수라고 되게 유명했거든요. 작년에 이걸 처음으로 이제 이런 샷을 치신 건데 수백 번의 대회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올림픽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계속 거두시는 분이세요. 근데 유독 미국 PGA 경기에서만은 우승을 한 번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불운 골퍼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우승을 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상금을 타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방금 보신 영상에서의 경기 이후에 163번째 경험과 실력으로 164번째 출전해서 이제 PGA 우승까지 결국 거머쥐셨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운도 또 오랜 시간 각고의 노력을 하신 분에게 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도 실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잘 살고 싶다. 너무 잘 살 거라 확신한다. 그동안 누가 뭐라 해도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하시는 분들, 기회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오감을 가진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기회를 잡게 되실 거예요. 제가 강의 제목 지었던 세렌디피티, 준비된 행운,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노력한 사람만이 선물처럼 맞이할 수 있는 행운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세렌디피티로 PM이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또 PM이라는 내 인생의 어시스트와 함께 홀인원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